직원들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3년 전 MBC 충북 보도를 통해 드러난 청소 위탁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옴 집단 감염이 의심된다는 MBC 충북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환자가 많아 치료가 시급합니다. 제천의 한 병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자 대상자들은 노조를 설립한 뒤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3년 전 한 청소 위탁업체 대표가 직원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저희 MBC 충북의 연속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봤던 해당 대표가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음성의 한 청소 위탁업체. 당시 업체 대표가 미화원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대표 부인을 직원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청소차를 대상으로 지원받는 유류비를 개인 차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BC 충북 보도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됐고 횡령한 걸로 드러난 인건비와 유류비는 모두 6억여 원. 하지만 청소업체 대표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일 안 해고서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럼 반장이 일은 할 이유는 없으니까. 검찰이 해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까지 1년 반이나 수사를 벌였고 1심 재판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지 3년 만에 법원은 청소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행정 손실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어떠세요? 선생님 똑같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재판을 지켜본 당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3년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기다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매번 재판 참여했던 그것들이 사실 헛수고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 3년 전 음성군은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3개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민간 위탁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 노동단체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청소구역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옴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부병이 발병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주장했지만 환자들을 검사해보니 옴 진드기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거동하기 힘든 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환자가 가려운 듯 목덜미를 긁고 발진이 겨드랑이와 등, 다리까지 뒤덮었습니다. 기생충인 옴 진드기가 피부를 파고들어 발생하는 피부병입니다. 빤트라고만 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했죠. 옴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았죠. 이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전체 52명 중 무려 92%인 48명입니다. 간병인과 의료진도 70%가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도움으로 다른 환자 5명을 청주의 병원으로 데려와 검사했습니다.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온 몸에서 옴 진드기와 알이 발견됐습니다. 5마리 이상, 6마리, 7마리. 엄청 많은데? 많으세요? 지금까지 진료받은 환자 5명 가운데 3명이 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나머지 환자들도 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는 것보다 증상이 없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증상자라도 잠복기가 있으니까 침구류를 같이 비슷하게 사용했거나 그러면 약을 같이 바르는 게 좋죠.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미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건당국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땀띠로 진단한 적이 없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와 방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7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 지원 조례 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김호경 충북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이라도 도의장 직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도의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제천 참사 지원 조례안은 내년 1월 23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서명운동이 충청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늘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모레 진천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광희 도당위원장과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본부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며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천의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청소 인력을 대규모로 정리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개원한 제천 명지병원. 220일 병상 규모로 심내혈관 센터를 갖췄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다녀간 환자가 22만 명일 정도로 제천 단양 지역 거점병원입니다. 그러나 신관 증축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며 대출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병동 지원 인력 12명과 미화 인력 16명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의 손익을 본다면 저희가 20여 건 정도 지금 마이너스, 한 달에 한 4, 5억 이상씩 계속 마이너스를 한 상황이라 9월까지 한 3,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 중인 병동 2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구조 조정이 예고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2개의 병동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병동만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노조 가입한 저희 병동만 폐쇄하고 12명을 자른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에 대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노동조합이 생긴 건 지난 9월 20일. 노조원들은 설립 40여일 만에 카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과 합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중소도시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돼 연초부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입고 있는 병동을 폐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뿐인 거지 특정 노조원이 어디 있다 이것들은 저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위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소통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못했나? 그런 게 되짚어지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로지 9월 20일 날 노조에 가입한 거.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노조 설립 시기와 맞물린 지역 거점병원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예고, 의료 서비스 질 하락과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중단된 임금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조합은 충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테크노파크가 임금 4.45%의 인상과 직급 보조비 신설에 합의했지만 이사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눈치를 보며 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업무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도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청주 오송에 국내 유일의 시험시설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43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소재 부품 실증 지원센터를 짓고 100세대의 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60여 개의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을 성능 평가하고 안전성 검증 등을 진행하는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 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빵이나 면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에도 대규모 가루쌀 재배 단지가 들어서 올해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콤바인 2대가 드넓게 펼쳐진 벼를 부지런히 쓸어 담습니다. 알알이 연근 벼가 기계에 가득 담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벼와 다르지 않지만 힘을 조금만 줘도 쉽게 으스러지는 가루쌀 바로미 2 품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품종을 심었는데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병해충도 많은 편이어서 생산량은 일반 벼보다 적었습니다. 소매를 해주고 해야 될 장점이고요. 전략적 지풀대를 혜택당 저희들이 350만 원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일반 농가, 일반 제 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고.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에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가루쌀 생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청주시 북이면 60헥타르, 충주시 수안보면 12헥타르 규모로 53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입자가 부드러워서 물에 불리지 않고도 쉽게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빵과 면, 튀김가루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밀가루 주성분인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잘 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부풀지 않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신에 그 쫀득한 느낌이라던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면서 가루쌀 생산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수입 밀가루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도 좀 밀가루로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도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일반 밀가루보다 2배가량 비싼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8월 대청호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한 개 수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문희 수역의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지 않아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회남 수역에 이어 경보가 해제된 것으로 옥천 추동 수역만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대 결함이 발견된 청주 옥산 금계교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5톤 이상 차량에서 전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주시는 안전에 대한 주민 민원과 위험성을 고려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준공된 금계교는 올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 교각 하부 침식으로 상판 처짐이 발견돼 통행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벌인 청소년들을 경찰이 조사해보니 한 사람의 100만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중고등학생 17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도박에 쓴 돈은 2억 2,500만 원으로 평균 13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1,000만 원을 넘게 쓴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169명은 훈방 조처하거나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전문 선수 육성에 도움이 될 충북스포츠과학센터가 충북체육회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